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실까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85세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 속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기억과 그 기억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걸 이겨냅니다. 한 남자가 아내의 기억을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늙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가수는 익어가는 것이라 노래하기도 합니다. 60년의 삶을 같이 한 곁에 있던 짝꿍이 당신 누구세요? 한다면요. 그리고 나 몇 살이야? 한다면 혹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야, 그런 일은 나에겐 절대 없을 거야 생각하시나요?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며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85세 동갑내기 부부 혜자와 동식의 삶입니다. 이 부부는 치매를 겪으면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치매보다 더 강하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함께 아이가 되어가는 일. 여보, 우리 아들이 몇 살이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식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혜자와 동식은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의 나이를 모를 리 없는 사람이 혜자였죠. 평생을 자식 키우며 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나이를 묻고 있었습니다. 54시지. 동식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는 창가.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손주를 받고 이제는 둘만 남았어요. 혜자는 원래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수다 떠는 것도 싫어했어요. 교회에서도 그저 누군가 다독이며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식은 그 옆에서 조용히 웃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혜자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혜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넘겼습니다. 동식 자신도 가끔 깜빡하는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혜자의 건망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나이를 묻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혜자는 평생 고상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책을 읽었고 TV보다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소파 옆 탁자 위엔 늘 책이 3권쯤 놓여 있었습니다. 말투도 곱고 행동 하나하나에 절제가 느껴지는 사람. 그게 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항상 어두웠고 어느 날부턴가 혜자는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오락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며 출연자 이름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똑같은 장면을 돌려보는 집착도 보였죠. 집중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동식은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혜자답지 않았어요. 고상했던 아내가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핀잔을 준다든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응, 그랬구나. 그랬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반응해줬어요. 더 큰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혜자는 자꾸만 동식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죠. 물 좀 갖다 줘. 창문 좀 닫아. 밥은 언제 해줄 거야? 눈이 부셔 전등을 꺼줘 말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문제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투 속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식은 처음엔 서운했죠.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자는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매달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몇 해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불안하고 의지하려 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했던 그 모습. 여보, 어디가?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도 혜자는 뒤따라오고 밤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동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예전의 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같이 앉아 있어줘. 지금 뭐해? 나 좀 봐줘. 그녀는 점점 아이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보호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치매.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까지 동식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매는 단번에 오지 않아요. 갑자기 길을 잃거나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혜자라는 사람을 낯설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식은 가끔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러면서도 혜자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몇 살이지? 하고 묻는 순간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날 밤 동식은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혜자 아픈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남편이 아닌 보호자가 되어갔습니다. 친구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는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당신을 더 챙겼습니다. 여보, 점심시간이야. 미역국 끓였어. 우리 아들 좋아하던 그거. 사실 그 미역국은 아들이 아니라 혜자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그렇게 말했죠. 혜자가 그 말을 믿고 편안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억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이 깊어질수록 동식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을 다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혜자의 하루는 점점 단조로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동식은 먼저 식탁을 차리고 조용히 혜자를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동식을 헌신적인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의 표정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혜자를 돌보는 것도 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식 자신도 건강하지 않았죠. 5년 전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식은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혜자 밥은 누가 해주지? 간호사들은 그 말에 놀랐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아내부터 걱정했어요. 누군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본능보다 사랑이 먼저인 분이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동식은 슬며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남이 발견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동식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쉽게 피로했고 계단을 오를 땐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혜자의 약을 먼저 챙겼습니다. 본인 약은 자주 잊으면서도 혜자 약봉투는 하루 3번 꼭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혜자만 잘 있으면 돼. 이 말은 그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식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조이듯 아팠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늘 내일로 미뤘어요. 오늘은 혜자 목욕을 시켜야 했고, 오늘은 혜자가 울었고, 오늘은 아내는 매일 아이가 되어갔어요. 말투가 변했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혼자서는 양말도 신기 힘들어했습니다. 동식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내의 발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자 발 아직도 참 고와. 그러면 혜자는 가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 알아봐? 그럴 때면 동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잖아. 그 순간 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식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동식 어르신이 더 걱정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어쩌려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더 자주 오시게 하세요. 혼자 하다 쓰러지면 큰일이에요. 하지만 동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자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는 요양보호사가 와도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수건을 다시 데워주고 약을 건네주고 무심하게 혜자의 손을 쥐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식은 몰라보게 야위었습니다. 바지는 헐렁해졌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혜자 앞에선 항상 웃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오늘도 당신하고 산책 갈 수 있어.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그는 매일 그렇게 말했다. 그 웃음이 혜자를 안심시켰고 안심은 치매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약이 되었죠.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치매가 이렇게 안 나빠지는 경우 드물어요.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치매도 외로우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내가 있으니까 덜 무서운가 봐요. 그 말에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기억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혜자 덕분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오래전에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애처가라 부르지만 그는 부정합니다. 애처가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삶보다 이 사람의 오늘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동식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챙기며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멈춘 것 같았던 어느 날들.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 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예전 혜자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혜자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늘 반복하던 질문도 줄었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맛있다는 말을 했어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죠. 그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산책,
아침 스트레칭, 그리고 식사 시간과 약 복용을 철저히 지킨 습관들. 동식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일정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6시 기상, 7시 아침, 9시 약 10시. 실내 걷기, 점심 후 낮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한 하루였죠. 그리고 그 루틴이 혜자에게 기적처럼 작용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내분의 상태가 안정적인 건 정서적 안정감 덕분입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사랑과 일상은 약이 될 수 있어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 잃는 병이 아니다. 두려움, 불안, 혼란이 마음을 채우면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예측 가능한 하루를 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뇌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밥을 짓는 겁니다. 똑같은 반찬이어도 매일 내가 해줘야 하니까요. 혜자는 오후 2시면 거실 작은 탁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빛이 가장 예쁘게 드는 곳이었고 오래전부터 혜자가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에 동식은 늘 커피 한 잔과 작은 과일 조각을 담은 접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습관이 한 달, 2달, 어느새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혜자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서적 자극. 혜자에게는 그 모든 게 있었습니다. 매일 걷는 운동, 직접 만든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주는 관심이라는 자극. TV에서는 치매 약을 이야기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치매를 천천히 만들기도 해요. 동식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내 마음이 혜자한테 전해진 거라면 정말 고맙지. 그렇게 혜자의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말장난도 하고 어느 날은 나 우리 결혼식 날 드레스 입은 거 기억나라고 말하기도 했죠. 동식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그는 혼자 뒤돌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억이 진짜인지 잠깐 스쳐간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혜자가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렵 혜자의 표정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이 줄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마다 무서워라며 손을 꼭 잡아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동식은 그 평온한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자신도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면 참 소박한 기적이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말했죠. 어르신 참 대단하세요. 이런 안정된 사례는 잘 없어요. 보통은 보호자들이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의 말엔 겸손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심이 있었습니다. 혜자의 상태가 나아진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증상을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치매를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식은 그것을 또 다른 시작이라 여겼죠. 다시 아이가 된 아내, 다시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잊어가는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하루. 그 속에서 그는 부부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새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져가는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젠 그 사람도 아이가 되어가네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습니다.
동식은 종종 식사를 잊었고 아침 약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새벽이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멍해지지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그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도 있고. 하지만 그 피로감은 몸이 아니라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해자 약 먹을 시간인데 동식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약은 드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에야 아차 깜빡했네요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 여겼죠. 하지만 점점 자주 반복됐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고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오늘 우리 뭐 먹었더라? 밥은 아직 안 줬지? 그 물음은 예전 혜자가 하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심각한 건 동식 스스로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내가 혜자처럼 되는 건가? 아내의 손을 잡고 살던 그가 이젠 자신의 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탈진. 의사는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역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식사를 차리고 약을 챙기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 화장실까지 천천히 걸었죠. 가끔 동식이 미안한 눈빛을 보이면 아들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그렇게 돌보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동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잘 살았나? 그가 자신에게 묻던 질문에 아들이 말없이 대답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동식은 더 이상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고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말투도 느려졌고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죠. 그거 말이야 뭐더라. 그가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고 말끝을 대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동식이 혜자에게 하던 방식과 똑같았죠. 사랑은 이렇게 모양만 바뀌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이젠 혜자는 압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녀는 자주 말하곤 한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그 말이 사실이기에 동식은 웃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혜자의 말투엔 이상하다는 말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묻어 있었다.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었죠.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천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는 동식이 길을 잃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슈퍼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30분 넘게 골목을 헤맸습니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왔고 가게 직원이 아들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못 찾으셨대요. 그 말에 혜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녀야지. 이젠 당신도 치매구나. 그 말에 집안은 적막해졌고 모두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일과를 꼼꼼히 정리해뒀습니다. 아침 8시 아버지 혈압약, 10시 혜자 걷기 운동, 12시 점심 후 둘 다 낮잠, 3시 실내 스트레칭. 이제 그는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을 이제 자신이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동식은 이제 가끔 말합니다. 내가 혜자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그 말에 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같이 가요. 나 혼자 남지 않게. 그 대화를 듣는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그들의 손을 꼭 잡아요. 이 가족은 지금 가장 약한 세 사람이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걸 불행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겐 하루를 함께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가족의 끝이라고, 이젠 끝났다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압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이라는 것.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웃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혜자의 증상이 안정되기 시작한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치매 약물은 증상을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생활관리와 정서적 자극이 잘 병행되면 분명히 진행 속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약을 챙기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반복했습니다. 그 단순한 루틴이 혜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낯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불안과 혼란을 불러오고 뇌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창밖의 햇살, 매일 마시는 미지근한 보리차, 익숙한 음악, 편한 말투, 그리고 같은 시간에 주는 약. 그 모든 것이 혜자에겐 안전지대였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말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신경을 썼어요. 동식이 늘 그랬듯이 오늘도 예쁘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이 짧은 말들이 혜자를 웃게 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그런데 최근 지인 한 분이 아내의 치매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걱정하면서도 자주 혼자 두고 자신의 방식으로 여행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좋을 거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안은 깊어졌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치매는 사랑만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병입니다. 정보와 이해,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의 배려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조용한 사랑을 택했습니다. 무리한 자극이나 변화 없이 그저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를 유지하는 것. 그 속에서 혜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웃음을 되찾기도 하고 같은 말을 3번 해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식 역시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걸 받아들이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죠. 적절한 운동,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 하지만 이미 찾아온 치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동행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듯 잃어가는 기억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남아있는 감정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혜자의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동식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셋이 함께 앉아 창밖을 봅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매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건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곁에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